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짧다. 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완전히 가짜 전문가야, 내가 보기에. 한마디로 부동산 하락을 멈추고 싶은 사람들이야. 부동산 그 강사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다 다주택자들이잖아. 그리고 자기 수강생들한테 집을 사라고 펌프질 했던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집값 하락을 멈추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조정이 짧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이 짧을 수 있겠냐고. 경기 침체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면 짧을 수 있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이 다 붕괴가 되고 있어. 세계화가 붕괴되고 저금리가 붕괴되고 저임금이 붕괴되고 다 붕괴가 되고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다시 복원이 되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조정이 짧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짜 전문가야. 내가 보기에 그냥 족보도 없는 전문가들이야. 그렇게 평가하시면 돼. 그리고 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3프로 TV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력한 의지를 펴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고 또 정치인이자 또 장관이니까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 관료들하고는 틀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선 집값을 안정한 후에 규제 완화론을 주장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 얘기는 집값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자,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자, 지난 고점 부분에서 무리하게 차입으로 매입한 분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있겠지만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신 분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집값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난 3, 4년간의 급등기 이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설사 그 급상승기 이전의 안정 상태로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을 해도 2019년도의 가격으로 간다고 해도 금융 충격까지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2019년 이전의 가격으로 가도 금융 충격은 오지 않으니까 본인은 집값 안정에 2019년도 이전의 가격으로 복원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예요. 그러고 나서 규제 완화론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야. 자, 이게 정부의 의지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자, 보시죠. 그리고 2024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소야대잖아. 야대.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떻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없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확실하게 정권을 잡으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야 돼. 필승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윤핵관 그분들하고 지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책 노선이 틀린 거야.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그래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본질은 그거예요. 어떤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본인의 색깔을 맞는 어떤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고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두 정치 철학의 싸움이라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다. 과거에 좌파 정부가 실패했던 것을 이분들이 성공으로 이끌어 놓으면 돼. 예를 들어서 좌파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는데 2024년도에 집값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 이 정도 상태로 갔어. 그러면 이 사람들 뽑아준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뽑아줬을 때는 좌파 정부에 대한 어떤 증오심, 그 다음에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것을 만회해라. 집값을 다시 복원해라. 과거의 가격으로 안정시켜라. 자, 그래서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집값 하락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야 돼. 그리고 그 결과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간 선거로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집값의 어떤 안정이 2024년 어떤 윤석열 정부의 중간 선거 심판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024년까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번에 6월 달에 대책에서 나올 때 그 의지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 의지가 뭐예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규제 완화는 다른 게 아니야. 시장의 유통 물량을 늘려주겠다. 전세 물량을 늘려주겠다.
그래서 민간 뭐 임대사업자도 좀 부활하겠다라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장 경제로 가겠다. 어떤 그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확실하게 또 대못을 봤잖아. 우리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4기 신도시를 지정을 해서 무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잖아. 그게 윤석열 정부의 6월 달에 나온 핵심 정책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핵심 정책이야. 그러니까 집값 안정은 2024년까지 그냥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야. 어떻게 조정이 여기서 짧게 가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죠? 그런 소리는 그냥 헛소리로 받아들이면 돼. 헛소리. 이런 그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2027년까지 270만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무리하겠다잖아. 이게 얼마나 큰 건 줄 알아요? 인허가면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쉽지 않은 건데도 이걸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갈 수밖에 없어. 윤석열 정부는, 이 우파 정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감이 좀 있어. 제가 보기에는. 춘추전국 시대에 월나라 사람인데 상인의 신 계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계연이야. 계연은 춘추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인 그 법녀, 월나라 구천의 장자방이자 재상이죠. 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재상, 전략가, 관중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이 계연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자, 이 법녀는 월나라 구천을 춘추 오페라 만든 명재상이에요. 그 사람의 스승이 계연이다. 자, 이 사람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게 한 2,500, 600년 전 사람이야. BC 500년, 600년 시대. 이 사람이 그때 뭘 주장했냐면, 국가 안정과 유통의 중요성을 중요시했어. 그러니까 시장에 물량이 유통이 자유스럽게 돼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얘기를 그때 한 거야. 이건 역사서에 나왔던 얘기예요, 역사서에. 자, 보시죠. 물가가 안정을 이루어야 하고, 농업과 유통, 두 방면의 관계를 강조했고, 예를 들어서 식량 가격이 한 대에 20전이면 농민의 이익이 손해가 난다. 자, 20전이면 농민들이 손해보니까 생산을 하고 싶지 않겠죠? 공급이 안 된다는 거야. 자, 90전이 되면 상인이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상인의 이익에 손해가 나면 교육이 정체되고 유통이 안 된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농민이 손해를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농지가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상인도 이익을 보고 농민도 이익을 보는 가격, 그런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야. 시장의 가격이 적정한 가격, 그 적정한 가격에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2500년 전에 계연이 한 얘기야. 계연. 상인의 신이라는 계연이 한 얘기야. 그렇게 해서 상인과 농민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집을 짓는 건설업자도 이익을 보고 집을 사는 그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전세를 얻는 사람도 이익을 보고 이익을 보게끔 시장의 유통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거야. 이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보시면. 그래서 계연이 이 재물과 화폐가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나라가 부유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만한 얘기예요. 재물과 화폐가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를 보자고요. 과거 부동산 정책을 보자고. 좌파가 왜 실패를 했나. 좌파가 뭐 다 실패한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약자들 인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실패를 했잖아. 자, 부동산 정책에서 좌파가 무엇을 놓쳤나? 바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유통 물량을 막아버렸어. 막아버리니까 다 증여로 갔잖아. 그리고 안 팔아. 세금 많이 낸다는데 어떤 미친놈이 팔겠냐고. 자,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생겨서 그곳으로 그냥 투기자본들이 다 몰려가서 가격을 왜곡시켰잖아. 그 왜곡시킨 돈들이 또 딴 투기자본들 딴 지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 같은 데 가서 7, 8억씩 가격을 올려놓고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다 올려놨잖아, 지방까지. 자, 시장의 유통 물량을 말라버리게 했던 게 좌파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러면서 세금 폭탄으로 안가품을 했잖아, 투기 세력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뺏긴 거야, 좌파 정부가. 결국 좌파 정부가 정권을 뺏긴 거다. 그것 때문에. 자,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시장의 유통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그러잖아. 자, 근데 너무 과도한 규제 완화가
가격을 또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그 규제안을 쉽게 못 풀고 있잖아. 그런 상황이잖아.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규제안을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시장의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추석 이후에 주정심을 통해서 웬만한 지역 조정지고 그다음에 풀어줘서 시장의 유통 물량을 많이 늘게 해서 가격이 더 안정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상인의 신, 그 춘추 시대의 개헌의 그런 그 지혜에서 배울 수 있는 거야. 자, 저는 과감하게 규제안을 풀어줘도 된다. 왜냐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들어가서 투기를 할 수 있는 가격대도 아니고 전세가율도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취득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과감하게 매물들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실기하기 전에.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